그래서 51시에 귀국시키는 겁니까? 그렇죠. 언제죠, 그게? 56년도에 이제 이런 사태들이 벌어지면서 본격적으로 50년 말부터 애들이 송환 준비가 시작이 되고요. 56년 말부터? 57년, 58년, 59년이. 3년을 거쳤어. 왜냐하면 인원이 워낙 많고 교통수단이 발달되지 않기 때문에 애들이 이제 순차적으로 이제 뒤로 이제 북한으로 돌아가게 되죠. 다 사라지는 거는 그럼 59년입니까? 59년이 마지막으로 이제 기록은 나와 있더라고요. 59년. 네. 어느 나라에 제일 많았어요? 루마니아가 제일 많았죠. 아, 루마니아가 3,000명 정도 있었고. 그다음 폴란드? 폴란드가 한 1,400 정도 있었다고 하는데, 혹자는 그보다 더 많았다고 얘기하는 또, 그 다음에, 헝가리도 한 500명 정도, 불가리아가 500, 체코가 한 70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공식적인 외교 문서에 나온 거고요. 그거 말고도 이제 비공식적으로 한 10,000명 정도를 추산하고 있습니다. 지금 동유럽의 역사학자들 입장에서는. 자, 그 다음에 돌아가고 나서도 몇 년 동안은 계속 편지가 왕래가 있었습니다. 59년까지는 왕래가 있었죠. 그러다가 그마저 딱 끊어져 버리는 거죠. 그렇죠. 요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린다면 아이들이 돌아가는 과정도 굉장히 재미있는 게 당시에 아이들이 대부분 기차를 타고 돌아갔습니다. 올 때는 똑같은 거죠.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타고 왔는데 한 10일 정도 걸렸다고 해요. 애들이 올 때는 뭐 마룻바닥에서 자고 그랬대요. 좌석이 없어갖고. 그렇겠지. 돌아갈 때도 거의 비슷한 상황으로 돌아갔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거는 이제 폴란드와 루마니아에서 발견된 증언이에요. 편지 속에 등장하는 편지 속에 등장. 아이들의 편지. 북한으로 돌아간 다음에 아이들로부터 편지를 받은 폴란드와 루마니아 사람들의 증언인데 애들이 기차가 시베리아 횡단 열차가 중국과 북한의 국경을 통과하자마자 애들을 2명, 3명 단위로 흐트러뜨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역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흩어버렸다. 그렇죠. 모이면 안 된다. 아이들은 1951년서부터 대략적으로 가기 전인 1957년까지 뭐 5, 6년, 심지어 길게는 7, 8년 동안 집단 생활을 했던 아이들이거든요. 그렇죠. 공동체 생활을 했던 아이들인데 이 아이들을 북한과 중국의 국경이 통과하자마자 아이들을 시골역에다 그냥 흐트러뜨렸다는 거예요. 그 대부분 애들이 탄광이라든가 이런 곳에 갔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저는 그거야말로 김일성이 또 김일성 주의자들이 북한의 어떤 실권자들이 이 아이들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이 있었구나. 두려움이 있었지. 맞아. 조직적으로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어떤 그 두려움이 있었구나. 근데 그거를 체코에 있는 한 선생님이 교사께서 증언을 해주시더라고요. 요새 말로 하면 일종의 코로나 바이러스로 그렇죠. 본 거지. 네. 북한이 굉장히 김일성을 두려워했다라는 증언을 자유를 전념시키는. 그렇죠. 네. 코로나 바이러스. 최대 위협적인 세력이 되는 거죠, 그래, 사실은. 자유를 전념. 아까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이 아이들을 잘 활용했으면 북한이 어떻게 변했을 것인가 그 말씀하셨는데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이 선진적인 문화와 기술을 배운 아이들이 북한에 돌아가서 북한의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었다면은 오늘날의 북한 체제는 정말 완전히 달랐을 거예요. 물론이죠. 그렇다면은 이 아이들은 결국은 김일성의 우상화와 오로지 김일성 왕조 체제를 위해서 이 아이들이 희생된 거죠. 근데 그거는 단지 10,000명의 아이들이 희생된 것이 아니라 평범한 북한 주민. 그렇죠. 그 자체가 다 희생이 된 거죠.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 맥락으로 보다 보니까 이 영화가 단순한 휴머니즘으로 접근했다가 나중에는 이게 정말 김일성의 우상화의 본질을 갖다가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교육적인 내용을 담고 있구나. 역사 다큐멘터리가 되었어요. 휴먼 드라마가 역사 다큐멘터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결론을 도달하게 됐습니다. 근데 어쨌든 영화는 굉장히 휴머니즘적인 바탕을 깔고 있기 때문에. 근데 아주 슬픈 이야기인데, 자, 돌아가고 편지 왕래가 있다가 편지 왕래마저 끊어져 버렸다. 그렇죠. 그다음부터는 이제 기억만 가지고 있는 동구권 사람들만 남았다. 그죠? 그렇죠. 그 사람들 찾아 나선 겁니다. 그죠? 그렇죠. 그런데 10명을 만났다는 거지. 11명, 정확히 11명을 만났어요. 정말 쉽지 않은 과정이었는데. 그 사람들 자기 개인적으로 사진도 가지고 그럼요. 편지, 지금 그 사람들, 이제 정확히 나이로는 대략 77세에서 80세 초반까지. 나이 많은 경우에는 84세, 85세. 주로 교사입니까, 그 사람들은? 대부분 다 교사. 교사고, 같은 학생은 아니고. 같은 학생도 있었죠. 좀 나이가 젊으신. 그럼 그 학교가 공학이었어요? 이쪽 현지 사람들. 처음에는 애들을 분리시켰죠. 분리시켰죠. 왜냐하면 말이 안 통하기 때문에 같이 모아봤자 이게 교육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김일성, 당시 거기서는 김일성 학원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김일성 학원 내지 조선인민학교라는 명칭으로 운영이 됐는데 초창기에는 별도로 운영이 됐죠.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언어가 서로 통하기 시작하면서 애들을 따로 놓을 필요가 없다고 해서 애들을 같이 이제 수업을 받기 시작한 같은 교실에서 그런 변화가 있었던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남은 거는 추억을 가진 사람만 남았고, 이 10,000명이 북한에 돌아가서 뭘 했는지는 일체 자료에 안 나타나죠. 북한 전쟁과 1950년대 자료에 대해서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고 있죠. 그럼 숨기고 있어요. 북한 자료에 이런 게. 저는 못 찾았어요. 그거 재밌네. 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역사에서 완전히 지워버렸네. 그렇죠. 그러니까 스스로, 왜냐하면 이것이 부정할 수는 없는 역사이기 때문에 부정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긍정하기도. 기록이 안 남겨놨어요. 제가 지금 찾은 거에서는 북한 자료는 저는 하나도 못 받았어요. 완전히 지워진 기록이다. 재미난 것은 탈북자들이 이걸 몰라요. 북한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그래서 그럼 이 10,000명은 아주 고립된 생활을 했겠는데. 그렇죠. 북한에서 돌아와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안 섞였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뭔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게 몇 가지가 있죠. 제가 얼마 전에 탈북자 한 분과 인터뷰를 하다가 너무 재미난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이 1950년대 북한 전쟁과의 역사는 김정은도 모를 것이다. 저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김정일도 모르겠다. 김정은도 모를 것이다. 모르겠어요.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은. 김정은도 그러면 이 영화 보겠는데? 그건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말은 결국은 좀 해석을 한다면, 좀 나이가 좀 지긋이 드신 분들은, 당시에 생활했던 분들은 기억을 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후대의 사람들, 북한의 후대의 사람들, 김정은 정도 되는 나이 사람들은 모른다는 얘기죠, 이 얘기. 그러니까 그만큼. 북한으로 수출해야 되겠다. 그만큼 이 얘기가 민감한 소재를 담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김일성은 항상 어떤 아이들의 어버이 같은 존재였잖아요. 그렇지. 김일성 북한의 수령관의 핵심은. 맞아요. 아이들. 어버이죠, 어버이. 인민의 어버이거든요. 어버이가 아니라 이거는 완전히. 그래서 결국은 김일성의 사진을 보면 아시겠지만 항상 전형적인 김일성이 가운데 있고, 그렇지. 마치 아이들을 다 껴안은 듯한 사진과 그림들이 프로파간다에 많이 등장하죠. 그걸 깨는, 그 신화를 깨는 하지만 겁니다. 이 자료는 신화를. 김일성이 결국은 아이들을 결국은 뭐 좀 심하게 하면 이용한 거지, 어떻게 보면. 아이를 말살한 거지, 뭐. 그렇죠. 아이들의 운명을, 자유를 말살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민감한 소재인 거예요. 북한 입장에서는 이게. 그 영화 개봉관 뭐 이런 거 좀 안내를 해주세요. 그래서 지금 이제 6월 25일날 개봉이 되고요. 6월 25일에 딱 됩니까?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조각제 TV 많은 시청자분들께 뭐 간곡히 부탁드리지만 입소문을 좀 내야지. 네, 이게 이제 굉장히 어렵게 개봉이 됐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한국 상황에서 지금 이런 영화가 개봉된다는 것 자체는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었고요. 뭐 더더군다나 이렇게 CGV 같은 이런 공개적이고 대중적인 어떤 극장에서 배급을 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결정이었는데, 어쨌든 저희가 현재 국제영화제, 뉴욕 영화제나 프랑스 니스 영화제 같은 곳에서 9개 국제영화제에 지금 본선에 올라가 있어요. 와, 일본까지 포함해서. 잘 됐네요. 필름 다 보냈어요.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게 어느 정도 작품성을 좀 인정받고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국제영화제들이 그렇죠. 저희 영화를 이렇게 본선에 진출한 것이 아닌가. 주제가 기가 막힌 주제니까. 그래서 틀림없이 이거 세계적 주목을 받을 거예요. 네, 그래서 좀 그래도 아직까지는 한국에서는 이제 많이 좀 이렇게 언론에 이렇게 노출되거나 또는 방송에서도 잘 안 잡아주더라고요, 사실은 이런 것들이.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우리 조각제 TV 시청자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좀 많이 좀 입소문 내주셔갖고 이제 개봉 전까지 단체 관람도 좀 많이 좀 신청해 주시고요. 몇 개 맛보기 화면 좀 보여주세요. 그럼요. 네, 제가 좀 언제든지 보여드리겠고요. 맛보기 화면 좀 보여주고. 그렇게 도와주시면은 저희 영화가 좀 더 많은 극장에서 많은 상영관에서. 그리고는 6월 25일 행사는 이번 70주년 행사니까 어떻게 보면 세계적 사건이거든. 6.25는. 그렇죠. 그래서 아마 워싱턴에서는 제대로 할 건데 우리 국내에서는 이걸 내키지 않게 하고 마침 코로나 사태가 있으니까 이게 핑계 대가지고 거의 행사를 안 할 겁니다. 6.25와 관련되어서 제일 의미 있는 행사가 나는 이 영화 개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영화 개봉이에요. 그리고 이 영화 개봉은 단순하게 과거의 완료형이 아니라 지금 현재 진행되는 과거 완료형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인 자료이고 이건 북한에도 영향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꼭 입소문을 내가지고 김일성의 아이들입니다. 김일성's children 이 영화를 꼭 보기 전에 막 입소문을 내야 됩니다. 좋은 영화는. 제가 대표님 한 가지만 한 1분 정도만 시간 주시면 말씀하세요. 제가 이 영화적 소재, 역사적 소재를 15년 동안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물고 올 수 있었던 이유 중에 또 하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제가 동유럽에서 만났던 여러분들과의 약속이에요. 약속인가요? 그분들이
저는 굉장히 놀랐는데 그분들이 지금 연세가 다 지긋하신 분들이거든요. 거의 80에 가까우신 분들인데 인터뷰를 하시는데 아직까지도 북한 친구들의 이름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들의 모양, 그 얼굴 생김새, 그들의 머리카락, 그들의 특징, 마지막 날 헤어지면서 나눴던 이야기 이런 것들을 아주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다 모든 분들이 말씀하시기를 꼭 다시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 어렵지만 나는 그분들은 다시 한번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은 자기 인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불가리아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분들한테 정말 큰 절을 올렸어요. 왜냐하면은 정말 당시에 불가리아 같은 경우 너무 경제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빵에다가 버터를 발라 먹는 게 그들의 소문이었다고 합니다. 10대 때. 그 한마디면은 당시에 불가리아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알 수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도 아이들을 받아서 같이 도와주면서 살았던 거거든요. 그렇죠. 작은 공동체가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것이 어느 한 순간 정치적인 이유로 인해 갖고 애들이 갑자기 송환되어 마치 그러니까 이별할 수 있는 어떤 시간적 여유도 없이 그냥 강제로 이별이 된 거예요. 김일성 하나를 위해서.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 입장에서는 상처를 받은 거예요. 이들에 대한. 그리고 편지도 그 왕래가 이제 중단이 되고. 그래서 아직까지도 그들을 찾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영화가 작은 영화지만 이게 공개가 되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의 많은 미디어들이 좀 움직인다면 그들이 다시 만날 수 있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김일성 아이들이 지금 살아있는 사람이면 70대입니다. 그죠? 77세요. 70. 제가 만난 분들은 대부분 77세. 그러니까 북한. 네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기억하는 북한의 아이들은 어떤 모습입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마지막 날 헤어지면서 호숫가에 앉아갖고서는 다시 꼭 만나자 우리. 그리고 언제까지나 너를 이제 친구이자 또는 그 우정의 증표로서 간직하겠다. 뭐 그런 사람도 있었고요. 폴란드 오트부츠크에 있는 한 교사분은 그분은 이제 80이 좀 넘으신 분인데 김영학이라는 분을 찾고 있더라고요. 김영학. 네, 아주 성명을 이름까지 정확히 기억하신데. 김영학. 그러면서 김영학을 만나게 된다면은 너무 좋겠다. 하지만 만약에 만날 수 없다면은 내 메시지를 전달해 달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김영학은 자기 인생에서 최고의 학생이었다고 합니다. 저 학생이네. 네. 김영학이라는 최고의 학생. 네, 그래서 그분 말씀은 너는 내 인생에서 최고의 학생이다. 그러니까 아주 멋진 말이네. 최고. 너는 나의 인생에서 최고의 학생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굴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열심히 살아라. 근데 정말 마음 아프더라고요. 그런 얘기 들으니까. 하여튼 김일성의 아이들 많이 보기 운동을 합시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